지역 시사 이슈를 중심으로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는 UBC 시사 진단. 울산 이슈의 중심에는 시사 진단이 함께 하겠습니다. 최근 BTS의 세계적인 인기, 또 드라마 오징어 게임의 열풍, 한류로 한글에 대한 전 세계적인 관심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한글이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인의 관심과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정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자, 575돌 한글 날입니다. 오늘 시사진단은 김스롱 세종국어문화원장 모시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원장님. 네, 반갑습니다. 저희 우리나라에는 국어정책 추진, 한국어 연구조사를 하는 국립국어원이 있는데요. 세종국어문화원, 어떤 일을 하는 곳인지 궁금한데요. 예, 국어문화원은 2005년도에 예. 국어 기본법이 발효가 됐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만든 공공 언어단체인데요. 주로 이 공공언어 바로잡는 일을 하고 있고요. 더 나아가서는 세종정신, 외설정신에 따라서 예. 우리 말과 글을 쉽고 바르게 쓰자. 그런 운동을 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곳의 원장을 맡고 계신데 원장님께서 문화체육관광부가 주관하는 세종문화상 이번에 학술부문 수상자로 선정이 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예, 어떻습니까? 소감이 좀. 예, 제가 외설 선생의 뜻에 따라 이 학문하는 보람을 이번에 아주 더 많이 느끼게 됐고요. 30년간 제가 제 학자로서 한글 운동과 더불어서 이 연구를 많이 해왔는데 거기에 대한 격려를 해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 격려에 힘입어서 제가 우리 말과 글, 한글, 훈민정, 해례본 이런 연구에 더 매진해서 예. 앞으로 이제 해외에 외설정신, 세종시를 알리는 연구를 더 넓혀갈 생각입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귀한 분 모셨는데요. 우리 함께 시청자분들 이번 시간 한글의 또 창제 정신과 의미를 되새길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나라가 정한 국경일 여러 있습니다만 한글날, 이날 과연 우리가 이날의 의미를 좀 제대로 알고 지내는가 좀 부끄러울 때가 많은데요. 우리 원장님께서 직접 한글날의 의미를 한번 짚어주신다면 어떨까요? 예, 이 한글날은 바로 한글에 담긴 보편적 가치를 나누고 더 넓히는 날인, 그걸 드리는 날입니다. 네. 이 한글에 담긴 보편적 가치라는 것은 누구나 쉬운 글자로, 쉬운 문자로 지식과 정보를 마음껏 나누라는 그런 보편적 가치를 나누는 날입니다. 예, 보편적 가치를 나누는 그런 날이다. 자, 한글날 실초를 좀 살펴보면 1926년 조선어 연구회에서 음력 9월 29일을 각야날이라고 정한 것에서 비롯되었다. 이렇게 기록돼 있는데요. 자, 그 이후로 한글날이 10월 9일입니다. 이렇게 지정된 배경은 좀 무엇인지 과정을 좀 설명해 주신다면요. 예, 이게 이제 훈민정 해례본과 연관되어 있는데요. 1926년에는 훈민정 해례본이 발견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날짜를 몰라가지고 네. 그 세종실록에 음력 9월 29일자에 그 훈민정 해례본에 관한 기록이 실려 있다 보니까 그 날짜를 기린 거죠. 9월 29일을. 그러다가 1940년에 훈민정 해례본이 발견되면서 그 책의 9월 상한에 그 훈민정을 반포했다. 그 책을 널리 알렸다고 나오거든요. 그래서 음력 9월 상한, 상순인데 그게 1일부터 10일까지를 상순이라고 합니다. 정확한 날짜는 모르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날인 음력 9월 10일을 양력으로 환산한 날짜가 10월 9일 오늘날에 한글날이 된 겁니다. 해례본이 발견되면서 이제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글날을 맞아서 매년 울산에서도 한글날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울산의 대표적인 한글날 행사 외솔 한글 한마당이 있는데요. 자, 10월 8일부터 이제 행사는 진행이 됐습니다. 어떤 행사인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시청자들에게 소개를 해주신다면요. 예, 아주 많은 행사가
이제 이루어지고 있는데 우리 세종국어문화원과 함께하는 건 두 가지입니다. 예. 외설 선생과 같은 한글 운동가 28명을 전시하는 행사를 이제 가다 갤러리에서 하고 있고요. 예. 또 중요한 것은 외설 한글 학술제를 지금 올해가 다섯 번째입니다. 그래서 외설 선생과 관련된 훈민정 회례본 조명한다든가 사전을 조명한다든가 그리고 예. 이제 요 10월 8일에는 외설 선생님께서 어떤 일을 했는지 평가한 평전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 그다음에 전기도 있죠. 그래서 평전과 전기, 다시 말씀드리면 외설 선생에 대해서 이 후대 사람들이 어떻게 평가하고 기리는지 그거를 조명하는 학술대회를 했습니다. 학술대회를 예. 하셨군요. 그러니까 이번에 또 대통령 표창을 학술 부문을 받으신 분께서 학술대회를 하셨는데 전체적인 뭐 분위기나 이런 걸 좀 전해주신다면 어땠습니까? 이번 학술대회는 더 의미가 있었던 것이 그동안은 이제 외설 선생님을 직접 이렇게 기리는 주로 연구를 했었는데 이제는 그 외설의 후손들이 또 후대 사람들이 외설 선생을 어떻게 바라봤는가, 어떻게 평가했는가, 외설 정신을 어떻게 이해해가는가에 대한 그런 연구 발표이기 때문에 더 의미가 있습니다. 예, 제10회 외솔 한글 한마당 울산의 대표적인 한글날 행사입니다. 함께 좀 그 의미를 기리면서 즐겨주셨으면 좋겠네요. 자, 지금부터는 울산이 낳은 한글학자 외솔 최연배 선생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지요. 저희가 좀 알아보니까 우리 원장님께서는 외솔 학맥을 잇겠다라는 마음으로 연세대 국문과에 이제 진학을 하셨다고 좀 들었는데요. 뭐 주시경 선생이나 뭐 한외 선생이나 되게 한글학자가 많으시잖아요. 예. 그 중에 특히 우리 외솔 최연배 선생을 이렇게 계승하겠다, 잇겠다라고 마음 먹으신 이유가 있습니까? 있습니다. 제가 철도고등학교 1학년 때 외설 선생이 쓰신 우리말 존중의 근본 뜻 그 책을 읽고 감동받아서 그런 외설 선생과 같이 학문과 운동을 같이 하는. 예. 근데 사실은 외설 선생의 그런 정신은 세종대왕, 주시경, 또 주시경 수제자잖아요. 예. 그래서 세종대왕, 주시경, 최연배로 이어진 거거든요. 제가 외설 학맥을 잇겠다는 것은 결국은 세종대왕, 주시경, 외설 선생님 이런 걸 잇겠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그러면 어떤 노력들을 해오셨을까요? 뭐 많겠습니다만 우리 또 시청자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예, 제가 그동안 우리 말과 글에 관한 책을 한 99권을 썼습니다. 뭐 학술서는 한 50권 정도 될 것 같고요. 대중서까지. 물론 공저가 63권 됩니다. 그리고 우리 말과 글에 관한 논문을 한 대략 130편 발표를 했고요. 또 대중 칼럼도 한 1000여 편 썼고 그랬습니다. 되게 많은 일을 하셨는데 사실 외솔 최연배 선생이 이렇게 조명하고 연구하시고 학맥을 잇겠다 마음 먹으신 이후로 쭉 세월을 함께 하셨을 텐데 보면 볼수록 정말 대단하구나. 이런 뜻이 있었구나. 이런 일을 하셨구나라고 하는 거 많이 느끼실 것 같아요. 저희는 사실 뭐 매일 이렇게 발표되는 걸 보거나 하는 것뿐이기 때문에 그거를 좀 어떻게 설명을 해주신다면 어떨까요? 자, 이 외설 선생님의 그 아주 큰 업적이라는 것은 이런 문법 연구, 그다음에 이 한글의 역사 연구, 그다음에 우리 말과 글에 관한 말글살이, 언어 생활에 관한 연구, 이 세 분야에 걸쳐서 아주 그 독보적인 업적을 남긴 거죠. 그리고 또 우리가 잘 아는 국어 교과서, 그다음에 요즘은 안 쓰지만 제가 옛날에 초등학교 때는 막 가감 승제 이런 말 대신에 뭐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이런 말을 이제 배웠는데 그게 바로 나중에 알고 보니까 외설 선생님이 만들으셨더라고요. 그리고 또 중고등학교 때 이 문법을 배우는데 그 문법의 체계 그것도 역시 주시경 선생을 이어서 최연배 선생이 그걸 종합해 놓은 겁니다. 그다음에 제가 이 한글 역사를 연구하는 제 주대 연구 분야가 이 한글 역사인데요. 바로 한글 갈이라는 책을 통해서 이 한글의 역사를 가장 먼저 체계적으로 짜임새 있게 그 가치를 조명했죠. 그래서 저는 이 한글 갈, 그다음에 문법을 체계화시켜는 우리말본, 그다음에 이 한글 운동에 관한 말글 사료에 관한 우리말 존중의 근본 뜻, 이 세 권을 외설 선생님의 3대 명제로 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무튼 조금만 더 들여다보면 우리가 정말 쉽게 쓰고 있는 어떤 말들이
외솔체험배 선생님으로부터 나온 것들이 아주 많잖아요. 아까 말한 뭐 더하기 빼기라든지. 그렇죠. 참 감사하지 못하고 쓰는 부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러게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되게 안타까운데 우리가 젊었을 때는 그 모든 교과서에 외솔 선생님 이야기가 실려 있었습니다. 예. 근데 이제 거민적으로 바뀌면서 그 외솔 선생님에 관한 이야기가 교과서에서 많이 빠졌어요. 그러니까 교과서를 만든 사람들 또 그걸 연관학자들이 뭐 다양한 학맥이 섞이다 보니까 네. 그런 것도 있고 또 외솔 선생의 어떤 그런 정신을 제대로 못 배운 분들이 또 거기 들어가다 보니까 빠졌습니다. 예. 그래서 이 교과서부터 이 외솔 선생 정신을 반영하는 그런 좀 운동을 했으면 좋겠어요. 아, 그러게요. 네. 그건 아주 좋은데요. 자, 아무튼 그런 여러 가지 이유에서 울산은 지금 한글 역사 문화도시 특구 지정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울산시의 모습들 원장님은 좀 어떻게 평가하셨는지요? 저는 이 울산시만 내려오면 예. 울산광역시죠. 예. 내려오면 눈물이 솟습니다. 진짜 여기가 외솔의 고향이로구나. 외솔 선생의 정신을 진발기 샘솟듯이 만드는 곳이구나. 그리고 뭐 울산의 그 한글 도시 특구도 지정하고 있고 매달 저는 진짜 한글날만 되면 전국에서 많은 기념 행사를 해요. 예, 근데 맞습니다. 차원이 다릅니다. 울산광역시가 하는 행사하고 다른 데서 하는 게 차원이 달라요. 아니면 몇 배 더, 몇 천 배 더 많은 걸 기리고 일을 하고 있거든요. 예. 이게 바로 외솔 정신이 살아있다라는 거고, 그래서 앞으로 이제 모든 도시가 울산 도시를 따라하게 될 겁니다. 그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원장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실 정도이니까 더 궁금해지는데 사실 한글 도시 타이틀을 얻기 위한 타 도시들의 노력도 상당하잖아요. 뭐 세종이라든지 안동이라든지 뭐 여러 지역이 있습니다만 분명히 다르다고 말씀하셨는데 앞으로 좀 어떻게 차별화를 가지고 우리가 노력을 더 해야 하는지 이 부분도 함께 좀 짚어주신다면 어떻습니까? 그 답은 먼데 있지 않습니다. 예. 그러니까 외솔 정신을 제대로 더 기려가면 되는 건데요. 무슨 얘기냐면 후민적 해례본이라는 게 모든 한글 정신의 바탕이 되는 책이잖아요. 예. 바로 후민적 해례본을 처음으로 체계적으로 해설하신 분도 외솔 선생이세요. 그리고 한글 운동가이시지만 학자잖아요. 그래서 한글에 관한 기본적인 그 연구를 가장 많이 해놓았죠. 예. 그래서 울산시가 잘 해왔지만 더 잘 하려면 그런 근본적 바탕이 되는 연구. 이를테면 뭐 후미점 연구소를 세운다든가. 예. 그다음에 외솔 한글 대학교를 세운다든가. 이런 근본적인 그 이론이 바탕이 되지 않으면 운동은 한계가 생깁니다. 예. 근데 이론과 운동을 같이 하셨던 분이 외솔 선생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확산에 관한 운동은 우리 울산시가 잘 해왔습니다. 예. 조금 아쉬운 것은 바로 바탕이 되는 이론 연구. 이론 연구를 하려면 이런 연구소라든가 외솔 한글대학교 이런 걸 설립해야 됩니다. 예. 그런 것까지 해가면 진짜 다른 도시가 따라올 수 있는, 다른 도시가 모두 모방하는 그런 진짜 진정한 예. 한글 도시로 거듭날 것입니다. 예, 좋은 지적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아직 갈 길이 멀게 느껴지기도 하고요. 가까워진 것 같기도 한데 한글 도시 조성을 위해서 말씀하신 대로 체계적인 준비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한글과 관련된 여러 현안 좀 살펴보고 해결책 무엇인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일부 언론에서는 뭐 구구학자이신 원장님을 두고 한글 운동가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앞서도 뭐 대략 설명을 해주셨습니다만 이렇게 나서게 된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예, 저는 뭐 한글 운동가가 맞고요. 이 한글 운동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제 예. 학술상까지 받았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철도고등학교라는 데를 나왔는데요. 네. 여기 가난한 학생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막 식물 배달하면서 다니는 학생들이 많았는데 그때 1977년 무렵입니다. 예. 그때는 진짜 이 신문이요. 이 세로로 썼고 이 외솔 선생님이 가로 쓰자고 막 주장하셨잖아요. 네네. 이 세로로 쓰면서 이 조사와 순우리말만 한글이고 나머지 한자. 거기에 대해서 제가 아주 많은 분노를 느껴가지고 예. 또 외솔 선생님께서 발전시켜 놓은 한글학회 부설 전국 국어운동 고등학생연합회 예. 거기 그 모임에 들어갔습니다. 고등학생 때부터 그런 관심을 갖고 계셨다는 그렇죠. 건가요? 그때 와. 막
차림표 이런 말들을 우리 친구들과 함께 퍼뜨린 거고요. 예. 동아리란 말은 이제 대학교 때 한 거고. 그러면서 이제 한글 운동가의 길을 걷게 된 겁니다. 예, 어떤 한글에 대한 관심에서부터 시작된 것이군요. 예. 그러면 그 당시에 시작했을 때와 비교했을 때, 그때는 더 어려우셨을 것 같은데, 그때와 지금을 좀 비교하면 좀 뭐가 달라졌다고 느껴지세요? 당연히 지금 다 한글만 쓴 세상이 됐잖아요. 서점에 가보십시오. 뭐 서커스는 제 거의 없습니다. 예. 또 신문도 뭐 한겨레 신문, 경향신문을 비롯해서 많은 신문들이 한글만으로 내고 있고요, 그죠? 그렇죠. 그런 게 이제 정말 개벽천지하듯이 좋아진 겁니다. 또 막 가로를 쓰고 그렇잖아요. 얘네 다 세로를 썼는데. 예. 근데 또 안 좋아진 거는 이제는 이제 한자와의 싸움이 아니라 로마자, 영어 알파벳과의 싸움을 해야 될 정도로 영어 남용이 아주 심해졌습니다. 예. 그래서 막 이 파주시에 갔더니 이 빨간 그 신호등에서는 뭐 멈춰라, 이렇게 저기 돌아가도 좋다 그런 거를 올레드 이렇게 영어로 써놨더라고요. 저는 그게 외국인으로서 그렇게 써놨는 줄 알았어. 그게 아닙니다, 그냥. 예. 그냥 뭐 비상벨을 에머전시 벨이라고 영어로 써놓은 그런 아주 그 소통과 배려와 인권을 고려할 줄 모르는 그 막무가내식 영어 섞어쓰기. 네. 그리고 막 아이돌도 노래를 반이 영어로 노래 부르고 막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요즘 위드 코로나 하는데 그 말 좀 안 썼으면 좋겠다는 마음도 있어요. 사실 다른 말로도 대체가 충분히 되는 것인데 그런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쉬운 말과 글. 예. 그것이 바로 서로 배려하고 소통하고 상생하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뭐 우리 안의 분위기도 그렇습니다만 최근 분위기 보면 정말 한글에 대한 관심이 전 세계적으로 높습니다. 이게 한류의 어떤 문화 때문에 한글에 대한 관심을 가지게 된 걸 수도 있겠습니다만 여러 언어학자들이 말하듯이 한글 그 자체가 너무나 우수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옥스퍼드 그 영어 사전에도 최근에 한글 단어들이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다면서요. 그만큼 인정을 받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 한글의 우수성 우리 원장님은 어떻게 좀 이야기하시겠습니까? 예, 일단 한글 문자고요. 이 한국어는 이제 말과 글을 같이 가리키는 건데 예. 이 한글 문자의 어떤 가치는 바로 세 가지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예. 하나는 과학적 가치, 그다음에 예술적 가치, 인문적 가치인데 이 과학적 가치라는 건 누구나 그 간결한 문자를 통해서 누구나 쉽고 또 간결하게 또 객관적으로 이 뭔가를 표현할 수 있는 그런 문자 짜임새라는 거고요. 예. 그다음에 예술적 가치는 우리 한글이 이 동그라미와 직선 이로만 되어 있어요. 동그라미랑. 예. 이렇게 간결한 그 기하학적 도형으로 막 수많은 예술적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어요. 이런 거에 대해서 전 세계인들이 이제 공감을 하기 시작한 거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인문적 가치, 휴머니즘이라고 하는 인문적 가치, 사람다움의 가치죠. 예. 누구나 평등하게 지식과 정보를 나눌 수 있다라는. 제가 민족주의 차원이 아니고 실제로 전 세계 모든 문자 가운데서 누구나 쉽게 평등하게 배울 수 있는 문자는 이 한글밖에 없어요. 네. 영어 알파벳이 훌륭하긴 한데 미국 초등학교 아이들이 졸업할 때 30%가 신문을 잘 못 읽습니다. 그 아이들이 문제가 아니고요. 영어 알파벳 자체가 어렵습니다. 예. 배우기 쉬운 과학적인 그런 문자. 그런데요, 아까 우리 뭐 외래어 뭐 알파벳 표기 이런 것들과의 싸움이라고 얘기하셨지만 또 하나가 있는 게 요즘 비속어라든지 뭐 줄임말, 신조어 이런 것들이 너무나 많이 나오잖아요. 이것도 한글의 어떤 그 창의성, 쉬움 때문이라고 좀 보여지긴 하는데 어떻게 이걸 좀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예, 일단 그 최근의 문제는 이런 거 차별어 이런 건데 그거는 사실 이제 문자의 문제가 아니라 말의 문제죠, 그죠? 예.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영어 남용 이게 섞어 쓰는 건 이제 문자의 문제고 그렇게 구별해서 일단 생각을 해야 되고요. 예. 그래서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언어의 가장 기본적인 문자든 말이든 상대방을 배려하고 소통하고 나누는 이런 정신을 생각하면서 예. 생각하면 되는 거고요. 다만 오해하지 말 것은 이렇게 줄임말 같은 거 이런 게 꼭 나쁜 건 아닙니다. 그죠? 줄여서 새로운 말들을 많이 만들어낼 수 있는 거죠. 예. 제 이름처럼 제가 슬기롭고 옹골찬을 줄여서 슬옹이라고 했거든요. 네. 뭐 훈훈한 남자, 훈남 이런 식으로 예. 이런 긍정적인 그런 줄임말들은 괜찮은데 막 그 뭐 이렇게 뭐 설명하는 사람한테 뭐 설명충이라고 놀린다든가 그죠? 이 왕따 시키는 알아들을 수 없을 예. 만큼 뭐 그런 줄이서 식의 쓴 그렇죠. 표현들도 이렇게 소통을 있어요. 네. 상대방을 배려하지 않은 줄임말들 이런 건 당연히 우리가 지양 쓰지 말아야 되고
바로잡아야 되는 거죠. 무조건적인 어떤 반대는 안 하시는군요. 어떤 그렇죠. 줄여서 맥락에 따라서 잘 쓰여지면 예. 그것 또한 한글의 우수성이다. 그렇죠. 이게 특히 요즘 초성자가 유행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뭐 우리가 길도움이라고 하죠. 내비게이션. 초성자만 쳐가지고 찾고 그러잖아요. 맞아요. 너무 편해요. 이것도 한글의 어떤 우수성이라 볼 수 있어요. 이렇게 초성, 중성, 종성이 모이는 거를 잘 살려서 초성자로 대표를 삼는. 근데 그거를 또 상대를 배려하지 않고 막 써버리면 무슨 말인지 모르니까 그때는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맥락에 따라서 우리가 선택하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겠습니다. 전 세계적인 관심이 이렇다 보니까 이런 분위기 속에서 뭔가 좀 더 개선하고 변화해서 우리 한글을 제대로 잘 알려야 하는 노력이 좀 필요하겠다라는 생각 드는데요. 어떻게 한글의 품격을 제대로 알릴 수 있을까요? 자, 한글은 이 말을 하는 글씨니까요. 뭐 글자만 잘 쓴다 되는 게 아니라 그 글에 뭘 담을 것인가 이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문자 차원을 넘어서 이 문장, 글 이런 것들을 바르게 쓰는 노력을 기울여야 되고요. 또 세계적으로 봤을 때는 그 예술적 가치, 이게 글꼴, 디자인 이런 거에 대해서 되게 노력을 기울여야 됩니다. 영어 알파벳 같은 건 그 풀어 써서 그런 측면을 살려서 그런 것도 있지만 우리는 더 모아 쓰잖아요. 또 모아 쓰는 장점을 살려서 그런 예술적 가치 널리 알려야 되고요. 지금 그런 글꼴 연구 이런 게 아주 지금 초보 단계입니다, 지금. 이를테면 뭐 시옷이라는 글자 있죠. 세종대왕께서 이렇게 직선말로 만들어놨어요. 근데 모든 교과서가 이 곡선으로 돼 있어요. 뭐 그런 글자도 필요합니다. 근데 이 직선 글꼴의 가치를 살리면서 그거를 변형, 확대, 생성해 나가면 더 많은 아름다움을 만들어낼 수 있는데 기본을 소홀히 한 그런 특정한 글꼴만을 몰아간다든가 이런 것들. 그래서 다양한 글꼴 개발, 컴퓨터 측면에서 예술적 차원에서 해가지고 이 방탄소년단이 그 옷 한글 옷 만들듯이 이렇게 다양한 분야의 응용 확대해서 알리면 진짜 이 한글의 가치는 무궁무진합니다. 아마 몇백 조의 경제적 부가치를 불러일으킬 겁니다. 그런 날이 오고 있습니다. 진짜 오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높아진 한글의 위상과 함께 또 따라오는 여러 과제들까지 한번 이야기해봤습니다. 자, 오늘 시사진단 김슬옹 세종국어문화연구원장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자, 앞으로 뭐 올바른 한글 사용을 위해서 교육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 뭐 진행하실 텐데요. 사업에 대한 방향을 어떻게 좀 잡아야 할까요? 우리 세종국어문화원에서는 이제 또 가나다전화 이런 국민 맞춤법 상담 그런 것도 이제 도와주고 있는데 그런 거에 대한 체계적인 또 이게 정리 그런 작업도 할 거고요. 그다음에 이 훈민정음 해례본이라고 있습니다. 바로 외설 최현배 선생님께서 처음 해설했던 바로 요 책에 대한 가치를 우리가 일상생활에 적용하면 되거든요. 근데 국문과나 국어교육과에서조차 훈민정음 해례본 1446년 지금 한글날에 세종대왕께서 펴내신 이 책을 제대로 가르치는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제대로 가르치는 그런 교육운동을 펴고 있고요. 더 나아가서는 내년에 28개 언어로 번역을 할 생각입니다. 그걸 널리 알려서 전 세계에 그런 세종정신, 훈민정음 정신, 외설 정신을 널리 알리는 일에 힘을 쏟겠습니다. 세계적인 운동가가 되시는 건가요? 한글 많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한글을 전 세계적인 언어로 그 가치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이런 운동가 몇 분의 노력도 중요합니다만 우리 전체 한글을 쓰고 있는 국민 전체의 노력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들이 좀 어떻게 해야 할까 답을 주신다면 어떻습니까? 그냥 우리가 늘 쓰고 있으니까 늘 우리가 공기의 중요성을 모르듯이 늘 쓰고 있으니까 그 가치를 소홀히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그런 맥락들에 따라서 진짜 우리가 평소 쓰는 한글, 그다음에 우리가 늘 보고 듣는 이런 책, 쉽게 말해서 한글 사용하고 있는 모든 영역에서 우리가 관심을 갖고 우리가 올바로 제대로 쓰려고 노력하고 또 그런 노력을 기울이는 한글 디자인, 한글 관련된 많은 산업들 거기에 막 힘을 쏟아주시고 또 제가 얘기했던 예설 선생의 책들, 또 훈민정음 이런 책들을 열심히 또 같이 읽고 나누고 이런 사실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생활 속에서 우리가 읽고 쓰고 말하고 듣는 그런 가운데서 실천하면 되는 겁니다. 일단은 이 익숙한 것에 대한 소중함, 감사함부터 느껴야 되겠군요.
한글 운동가로서 국내외 한글 사용자들에게 좀 바라고 싶은 점이 있다면 마지막으로 이야기를 좀 해주십시오. 예, 저는 진짜 오늘 이렇게 귀한 자리에서 정말 이렇게 너무 고맙습니다. 바로 계속 나왔긴 했는데요. 예. 훈민정음 이 한글 훈민정음은 15세기의 이제 그런 명칭이고 한글은 이제 19세기 이후 명칭인데 다만 한글 넓게 쓸 때는 훈민정음 아우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15세기 훈민정음부터 내려오는 그런 정신, 가치 이런 것들을 함께 나눠야 되는데 이 훈민정음 해례본을 번역한 이렇게 1시간 읽을 수 있습니다. 예. 원래는 한문으로 돼 있는데 번역한 거는 1시간 읽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그 기본적인 세종정신, 외설정신이 담겨 있는 그런 책들을 함께 읽으면서 그 가치를 더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예. 자, 저희 시사진단 이제 나오신 분들의 추천곡으로 끝을 좀 장식하고 있는데 어떤 곡 들어볼까요? 진짜 예. 한글날에 걸맞은 그런 노래를 준비했습니다. 강순예 시인이 작사하고 그다음에 전영준 작곡의 권주일 가수가 부른 건데요. 예. 이 훈민정음 서문가, 이 전 세계 지구 한 바퀴 그 노래를 부르는 운동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예. 바로 세종대왕께서 직접 쓰신 훈민정음 서문 노래를 준비했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흘러나오고 있는데 이게 훈민정음 서문가. 예. 제목은 지구 한 바퀴. 이게 동포들이 좀 이어 부르기 운동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지금 전 세계에서 따라 부르기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오늘 여러 가지 또 한글날을 맞아서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우리 김수롱 원장님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자, 전 세계적으로 독창성과 그 화학성을 인정받고 있는 문자 한글. 한글은 우리의 자랑스러운 문화유산이자 꾸준히 지켜나가야 할 소중한 자산입니다. 익숙함에 속아 그 소중함을 잊고 지내는 요즘 이번 기회에 우리 한글의 우수성을 되새길 수 있게 바라면서 이제 외솔 한글 한마당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사진단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자랄 맹간우